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도 가장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간 안에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과 입지를 갖고 있는 용도를 갖춘 땅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장해드리고 있는 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 시간에 이어서 투자의 목적에 따라 투자 위치,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에 따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투자 금액에 대해서 특히나 1억 미만, 5천만 원 미만의 자금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려고 하시는 소액 투자분들을 위한 금액에 따른 투자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기간에 따라 상품도 바뀌고 위치도 바뀐다라는 내용을 갖고 이 시간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도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고객님들이 가장 공감이 많이 될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투자를 하고도 자료를 보내두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 생성을 해내지 못하는 것,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품은 무엇일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의 핵심이 바로 희소성이거든요. 희소하기 때문에 불변의 가치가 있고, 불변의 가치 때문에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 즉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원칙, 저는 딱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항상 제가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많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 거죠. 투자의 원칙, 제가 뭐 금융의 상품을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가장 이 상품에 대한 선택, 투자를 내가 해야겠다 하면 이 철칙 두 가지는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희소한 걸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내가 가지면 누구는 가질 수 없는, 우리 전 세계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이런 희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의 원칙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상품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희소한 부분, 그리고 또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 생산을 해낼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갖춘 그 상품은요, 경기가 나쁘든 금융이 어떻게 금리가 내리든 오르든 전혀, 부동산 거래가 되든 안 되든 전혀 무관해요. 전혀. 그냥 갖고 있는 자체로 유지가 돼요.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산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게 보장이 돼 있어서 투자에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게 바로 이 희소성과 생산해낼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성격 때문에, 상품의 특징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 이해가, 이 원칙적인 이 부분이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투자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고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공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기업은행에서 DLF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 세부적인 건 몰라도 큰 흐름이나 단기나 중기의
그리고 큰 메가 트렌드 같은 거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제 채널을 하나 또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기본이지만 알아야만이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보셨던 부분들은 이번에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으셨을 텐데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분산 투자를 많이 권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금융상품에 투자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원금도 보장이 되지 않고 원금은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만기가 돼도 보장되는 거 보장받는 게 없었어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저는 금융을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아, 이게 완전히 100% 마케팅이구나.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케팅인 게 됐고 또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금융시장은 좋아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부터 우리 고객님들 하시는 분들 이제 아파트도 팔아야 하고 금융들도 팔아야 하고 금융 투자도 정리하시고 저는 연금이랑 다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하시라고 해서 보험 상품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생명보다는 이제 그 실비 중심으로 병원에 갔을 때 받는 거 그 중심으로 좀 들고 이게 식생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좀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들지만 이제 중요한 핵심들은 생명보험에 이렇게 추려놓고 나머지 기타 적금식 보험 같은 거 종신하면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제가 권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제 자금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원래 해오던 게 있으셔서 이렇게 분산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고객님이 오셔서 정말 허탈하게 이제 내가 진짜 경험했다고 이게 금융에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했다고 이렇게 통장을 보여주는데 몇 개월 만에 반가격으로 뚝 떨어졌는데 투자 금액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진짜 일반 서민이 정말 그렇다고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충격이 인생이 허무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서운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된 적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서운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하루 아침에 1억 넘게 이렇게 없어졌던 경우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IMF였기 때문에 국난에 개인이 어떻게 버티냐.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국가의 재난이기 때문에 수없이 저를 다독였는데도 불구하고 원형 탈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괜찮아 했지만 제 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조금 힐링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빨리 이렇게 나왔던 그래도 딱 그때 감사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젊으니까 일할 수 있을 때 그랬으니까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좀 안전한 거를 자꾸 안전한 것만 찾아서 돈은 못 벌더라도 수익은 적더라도 저는 안전한 걸 계속 추구를 했거든요. 안전. 지금같이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 정말 안전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오늘은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가슴이 좀 아파서 그 얘기를 지금 자꾸 하게 되는데 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고 제가 설명하는 라인에다가 제가 경제란 운영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걸 한번 쭉 세 편을 쭉 이어서 보시게 되면 돈이라는 게 무엇이고 돈을 누가 만들게 돼 있고 그 돈이 시장이 풀리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과연 빚이라는 거는 어떤 거고 그럼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건가? 아니거든요.
돈 하나도 없이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돈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자꾸 부자가 되고 투자하는 데는 돈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 사고방식, 나의 생각, 나의 신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많이 틀리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세는데 중요한 거예요. 투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솔직히 관점이에요. 아주 냉철한 사고, 현실적인 관점, 사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실과 이상이라고 해야겠죠. 현실이 아닌 것과 현실, 지금 현재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재 가장 확실한 현실, 이걸 구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하고요. 모든 생각이 나의 주관적인 것보다는 모두가 원하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갖고 있어요. 투자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투자는 내가 살 때도 중요한, 살 때보다 더 중요한 건 팔 때. 그리고 물건을 볼 때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팔 때 고객이 마음에 들 수 있는 거. 고객이 원하는 자리. 그거를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많이 봤는데 그 내용을 더 간추려서 좀 보시고, 제가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경제지수가 정말로 자산지수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영수 못하면 정말 창피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경제를 몰라서 제가 가난하게 사는 거거든요. 경제 알면 절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경제 공부를 안 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공부만 하면 누구나 부자로 살 수 있냐? 부자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더더욱더 공부해야 돼요. 근데 국영수 말고요. 경제 교육을 해야 돼요. 경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경제 공부를 하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헤매지 마시고 전체 숲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선택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금융상품도 안 하지만 금융상품 만약에 할 거면 금융 전체의 상품을 쭉 보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가 가장 안전해? 이거를 이렇게 다 하고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해. 그래, 부동산이 전문가들이 안전자산은 부동산이라고, 고위험 자산은 금융상품이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여윳돈, 내가 먹고 살면서 여유 있는데 그 여윳돈으로 하는 거는 솔직히 금융상품 해도 상관없어요. 여윳돈으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나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상품을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나의 전부고 내 노후의 마지막 돈이고, 마지막 돈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무조건 안전자산에 집어넣어야 돼요. 무조건 안 돼도 원금은 보장되는 거. 그게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알고 있고 모르는 분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금융상품은 고수익이 짧은 시간에 내고 언제나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잘못 투자하게 되면 원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수익은 둘째치고 원금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게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다 말하는 게 뭐냐, 고위험 자산이 바로 금융상품, 화폐, 금융상품, 펀드, 주식, 이런 거, 채권, 이런 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마지막 돈이고 이거 없어지면 절대로 안 돼 하신 분은 무조건 부동산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많잖아요. 상품이 다양하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안전한 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가장 안전한 거. 뭐냐, 모든 사업이나 모든 상품의 제일 기반이 되는 게 뭐냐, 핵심이 원자재예요. 원자재를 갖고 취급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수익도 가장 높아요. 그럼 부동산의 자재가 뭐예요? 원자재가 되는, 모든 거에 자재가 되는 게 바로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니까 진짜 막 도시 지역 외곽지에 있는 막 산, 뭐 자연농지 막 이런 막 농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산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필요해서 살 때는 그거를 사는 거지만 투자하는 땅, 돈 벌 땅하고 투자하는 땅하고 내가 사용해서 쓸 땅은 분리해서 해야 돼요. 분리해서 하셔야 한다라는 거. 이걸 꼭 유념하세요. 이거를 분리를 못해서 내가 가서 노후에 살면 막연하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강가, 해변가 이런 데 찾으시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또 다 얘기하게 되면 본론도 못 들어가고 또 어문들은 세기 때문에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했던 얘기를 좀 드리고 지금부터 2019년도부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된다 해도 핫한 곳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제 영상 중에 투자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개발지라고 다 성공하는 게.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안전한 것을 투자를 하고 이제 그게 토지 중에 도시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 그럼 어떤 땅을 사야 하냐는 거죠. 투자는 어떤 땅? 현재 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 땅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 현재 도시 주변에 5km 안에서 또 신도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입지를 하냐? 교통 요충지를 찾아내면 돼요. 교통 요충지에서 현재 도시와 가장 가까우면서 입지상 좋은 곳이 있어요. 주거. 사람들이 모여서 주거를 이루면서 살기 좋은 곳. 그런 교통망을 갖춘 곳. 그런 주변 환경을 갖춘 곳이 있어요. 그 곳이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갈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한 핵심 도로가 생명도로가 또 있는 곳으로 해야지 없는 곳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땅발자는 도로가 바꾼다는 거.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핵심 도로, 생명도로가 각 도시마다 다 있잖아요. 생명도로가 메인 도로. 그 도로 축에서 형성이 돼야 한다는 걸 꼭 유념을 하세요. 그래서 도시 지역은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주거 지역으로 나뉘고, 상업 지역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공업 지역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녹지 지역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은 개발을 제외시키고, 일단은 도시 지역의 이 세 군데에서 주거지에서도 용적률이 가장 높은 주거지 땅이 있어요. 전용은 높지 않아요. 근데 일반 주거용도 땅은 용적률이 높아요. 근데 100평 사면 200평, 250평, 300평 질 수 있는 땅인가 하면 전용 주거지 땅들은 100평 사면 100평, 150평밖에 안 돼요. 용적률이. 그게 땅의 가치고 그게 가치고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 이 용적률이 높을수록 도시의 중심지고 밀집지예요. 핵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파악을 하시게 되면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보통 100평 사면 1300평까지 지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땅이지만 신도시 때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낮아요. 왜냐면 미리 허가를 안 해놓거든요. 상업용지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낮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허가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 허가되지 않은 입지에서 건축은 허가가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축은 허가가 돼 있는데 그게 이게 상가가 밀집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선별을 해드리게 되면 내가 일종으로 상업지를 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입지에 집중해야지 땅값에 연연하지 마라, 땅 표수에 연연하지 마라, 땅 모양에 연연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은 제일 용적률이 높은 중공업지를 취급하는데 100평 사면 400평 건물 질 수 있는 땅.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땅만 하거든요. 우리나라 100% 땅 중에 도시지역은 16.6%밖에 안 돼요. 그럼 100% 땅 중에서 도시지역이 16.6%밖에 안 되는 땅을 해야겠어요. 비도시, 도시 외곽 지역의 83.4%의 땅을 해야겠어요. 뭐가 돈이 되겠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희소성으로 계속 땅도 올라가는 희소한 땅을 내가 갖고 있어야 그 땅의 가치 때문에 그 땅이 그 자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또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내 땅의 가치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이미 개발하겠다 허가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타를 원해. 그런데 보는 데는 임야에 뭐 이런 데 보거나 도시 외곽지, 핵심도에서 떨어진 거, 아니면 일종 주변 땅들, 뭐 이런 것들 노리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로 명당 찾는 것처럼 힘든 게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 뒤집어지는 자리예요. 개발되는 지역. 대부분 모든 한 몇 프로라고 할까? 한 95%? 95%? 7%? 이 정도의 뭐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이 도시 지역이 주거지나 상업지가 팽창해서 터질 때 그 땅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주거지 땅들은 먼저 도로가 생기면서 주거지부터 개발을 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가장 짧아요. 내가 소액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렵게 내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투자 기간을 3년을 버틸 수 있는데 5년은 안 돼. 이런다고 하면 주거지에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주거지에다. 근데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사기도 없지만 상업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살려고 하면 평단가도 틀리지만 산다 해도 투자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5년은 봐야 돼요. 상가 같은 경우. 왜냐면 주거지가 형성이 되면서 상가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물 짓는 사람도 제가 5년을 보라고 하는 거고, 시세 차이 보시려고 하는 건 3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 날 때 파시는 거. 근데 내가 투자 기간에 갖다가 맞게 설명을 하고 물건을 권해드리는데,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만약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흐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적을 딱 갖고 거기에 딱딱 맞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한 땅들을 사시는 거고, 내가 이 돈으로 3년밖에 나는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서 오래 못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근데 자기 자신 자기도 잘 알아야 돼. 자기의 한계를, 자기를 정확히 알아야 이게 또 나오겠죠. 그런 사람은 주거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5년, 7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내가 새로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해서 제가 5년, 7년 되겠다. 그러면 일단 이제 상업지나 중공업지 이런 데도 나오면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 기간이 짧은데 중공업지, 상업지를 산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버티려면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항상 금융상품의 한계도 그거죠? 금융회사가 돈 버는 게 뭐예요? 30년 남, 20년 남, 10년 남인데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 못 버티니까 그 전에 팔면서 또 급하게 파니까, 급하게 보면 내가 아쉽잖아요, 제가. 그냥 갑의 입장에서 팔 수가 없고, 당장 누가 현금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투자 기간을 정말 조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계획을 좀 짜시라는 거 얘기를 좀 드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1억이라고 하더라도, 1억 미만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투자, 장기 투자를 나누시던지 그런 뭔 계획을 좀 하고, 나는 상업지나 중공업지를 사고 싶어. 뭐 그 땅이 있는 것도, 그런 땅이 나오지도 않지만 내가 살려고 할 때 그 땅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걸 사면서 내가 그러면 5년, 7년을 버틸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죠, 또. 솔직히 말해서 상업지, 중공업지를 왜 팔아요? 상속시켜야 할 땅이죠, 그런 땅은. 앞으로 경제 특구에, 특별시에, 신도시에, 그것도 핵심 지역의 상업지인데 그 땅은 솔직히 팔 땅이 아니에요. 상속시킬 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고 분별하셔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주변 땅 얘기하고 그런 그 건축용지 주변 땅들 뭐를 사시면
투자 기간이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확실한 거를 좋아하시고 확실하게 돈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선택한 건 불확실한 걸 자꾸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말과 언행이 안 맞는 분이 정말 많아요. 말과 행동.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얘기 나누다가 좀 전에 하신 말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고객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분이 정립이 안 돼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땐 다시 본론으로 가서 투자 기간을 정확하게 정하시라.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가장 안전하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시고 다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만족을 시키면서 내일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상품도 다르지만 투자 방법이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짧으면 무조건 주거지 밀집지역, 주거용도 땅으로 지금 현재 핑크색 상업용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없는 일종으로 형성되어 있는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갈 지역을 투자하는 게 아주 내 금액과 투자 기간에 맞는 투자다라는 거 그거를 또 유념하셨으면 아주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또 들어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요. 새만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년 새에 기업들 투자가 10배가 넘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런 지역이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1년 안에 기업 투자가 10배가 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특히 지금 시점에는 더 없죠. 이것을 예산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정보와 개인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와 정보력은 이 기업을 따라갈 수 없죠. 기업이나 국가를 못 따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망설이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다고 하면 제가 모든 영상에 지금 앞부분에 계속 넣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타이밍이라는 걸 인식하시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상황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현재 도시가 형성된 지역을 투자할 때 관점이고 개발 지역은요 매일이 뭐예요? 매일마다 그 상황 매일에 하루에도 그 시간별대로 오전 오후가 달라지는 게 개발지 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발지 투자에서는 나의 사고 주제를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관점을 많이 열어놓으시고 빨리 움직이면서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빨리빨리 적용해서 생각하고 반영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내가 투자 기간이 짧으면 주거지에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간도 짧고 뭐 하는데 상업용지를 기다리고 중공업지를 기다린다? 말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또 상업지 나오고 중공업지 나오면 가격 때문에 망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날 온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그러니까 기회 자체에 대한 걸 좀 나한테 맞춰요. 기회에 저를 맞춰야 하는데 항상 보면 그런 분들은 나한테 기회를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나한테까지 이렇게 좋은 게 왜 나한테까지 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분은 잘 한번 검증해보세요. 부정적인 분이에요. 뭐든지 봤을 때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땅을 받았을 때 타이밍이 늦고 빠르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뭐냐면 아직 그 기반시설이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하는 많은 전문가들 2019년도가 소액 투자의 단독 필지는 단독 등기 내는 것은 개별 등기 내는 것은 지금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소액 금액으로 이런 미만의 금액들을 갖고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한테는
개별 등기 날 수 있게 땅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소액 투자가들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오늘 자체가 기회라고 계속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맞는 그 투자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간이 3년일 때는 주거지에 더더욱더 집중을 하시고 3년 이후 5년, 7년 정도 됐을 때는 그 외의 땅들도 투자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